안녕하세요. 14주차 마지막 동영상 강의가 되겠습니다. 6월 잠시만요. 6월 20 6월 15일이죠. 6월 15일이 6월 15일이 월요일인 14주차 마지막 동영상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13주차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시험은 그죠? 6월 23일, 6월 24일, 6월 25일에서 자기가 수업 있죠? 2교시, 3교시 들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험은 2교시 때에 반이 치고 또 그 다음에 3교시 때에 또 반을 치서 그죠? 이렇게 두 번을 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시간 내로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이렇게 급박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공부를 좀 하셔서 대비를 하시면 좋겠고, 시험 기출 문제는 이제 요 관련해서 그죠? 14주차쯤 해서 이제 우리가 강의 자료 있잖아요. 그죠? 강의 자료에다가 올려놓든지 해서 제가 그죠? 안 그러면 이제 영상으로 소개했든지 해서 한번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강의 자료에 보시고 기출 문제를 참고를 해서 공부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가 장에서 보시면 지금 우리가 도전 성취와 역량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1, 2주제는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1, 2주제에 좀 시간이 많이 길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만 했는데 또 이제 시청각 자료도 이렇게 같이 보면서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좀 그죠? 이해가 빠르겠죠. 그래서 제가 소개한다고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필요한 부분을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어떤 분위기를 그죠 캐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읽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글을 읽으면은 그죠 아까 우리가 그 이제 그 대본 같이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그죠 좀 보기가 그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을 위주로 보시면 그 분위기를 좀 금방 파악하실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3주제, 4주제는 이제 좀 가벼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령의 그죠? 젊음에 대한 탄생이니까 요건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이제 좋은 말귀들을 이렇게 감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화천 인상 이야기도 이제 각종 읽기 영상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뭐 어떤 영상들을 보고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는 그런 형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령의 젊음의 탄생에는 1934년 충남 아산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한 이어령은 소설가이자 문학평론가이고 그 다음에 한국을 대표하는 또 문학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어령은 어려운 시기에 그죠 한국의 문학 작품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식으로 그죠 여러 가지 그죠 잡지를 냈었고 그 다음에 주로 우리나라 옛날에 그 잡지는 이제 서울신문이라든지 조선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이런 쪽에 그죠 연재를 함으로써 그 연재된 것을 묶어서 또 이렇게 책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나왔고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에 여러 가지 이제 그죠 우리 그때 1988년도에 서울 올림픽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뭐 그죠 이때 태어난지 모르겠습니다. 1988년도에 이제 올림픽이 있었고 그 개폐식 때 성공적으로 그죠 문화기획자로서 우리가 활동했고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한 바도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대한민국 예술원상, 민해대상, 만해대상, 한민족 문화예술대상 등 수상 경력도 이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여러 가지 이제 작품들이 이렇게 쭉 있게 되고, 작품의 경향이 이제 1963년 경향신문에 연재한 흙속의 저 바람 속에는 한국 문화를 최초로 분석해낸 진인비 같은 저서로 소개받고 있으며, 축소지향의 일본이라는 그죠, 문화현상을, 이런 형태도 그 일본 사이에 그죠, 어떤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작품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령 저자에 의하면 이제 젊음이란 나이로 정의되는 인생의
특정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뭐 젊음이라서 그죠? 굳이 뭐 20세부터 해서 뭐 30세 이렇게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제 주로 젊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은 이제 요 이외에 그죠? 뭐 33살, 35살, 뭐 40살까지도 그죠? 우리가 젊음이 못지않게 그죠? 도전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 사람도 뭐 젊음이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끝없는 열정, 지치지 않는 탐색, 미지에 대한 호기심, 희망, 아름다움 등이야말로 젊음을 결정짓는 요소다. 즉 말해서 젊음이란 것은 나이가 20대냐 30대냐라고 규정짓기보다는 열정이 얼마나 있느냐, 그 다음에 지치지 않고 탐색을 얼마나 하느냐, 미지에 대한 호기심이 얼마나 있느냐, 희망이 있느냐, 그 다음에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시각이나 감성이 있느냐에서 젊음을 결정짓는 요소라는 이야기죠. 저는 끝없는 열정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탐색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학문에 대한 어떤 호기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희망인데 희망이 이제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이렇게 좀 퇴색되는 느낌, 뭐 자식에 대한 어떤 희망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어떻게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좀 들면 이제 희망도 있지만은 그죠? 좀 이제 희망을 좀 이제 좀 낮춰가는 것도 이제 어떤 미덕이라 그러니까 요거 조금 줄어들고 아름다움에 대한 이제 이런 것들도 요거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저는 청춘인가요? 모르겠네, 그죠? 그래서 어쨌든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로 가득 차다면은 젊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대학 캠퍼스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캠퍼스에 이제 많이 어쨌든 간에 대학 캠퍼스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대학 캠퍼스는 추상적인 겁니다. 대학의 캠퍼스에 온 게 아니라 대학생이라는 어떤 그 카테고리 있죠.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캠퍼스는 젊은이들의 거침없는 상생력이 뜨고 날고 춤출 수 있는 창조적 지성의 인큐베이터다. 그래서 이제 대학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죠?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뭡니까? 열정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호기심에 그죠? 탐구력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죠? 모든 사물들의 물음표를 달고 느낌표를 찾아가는 모험의 예정이야말로 그죠? 저거는 왜 그래? 라는 꼭 저렇게 해야만 돼 라는 물음표를 달고 그러면 그것을 찾아가는 그죠? 모험의 예정이야말로 대학생이 추구할 좌표이자 궁극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역설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청춘들은 희귀화된 스펙 쌓기와 과도한 경쟁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많은 것들 강요받고 있죠. 어떻게 해야 한다, 뭐를 사야 한다, 그죠? 뭐를 따야 한다라고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작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가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스펙 쌓기도 남들이 하니까 하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목표나 그죠? 원하는 일에 필요한 거 아닌가를 보고 하는 것이 우선이지 싶습니다. 자아 발견과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는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새로운 시각과 창조적 사고를 바탕으로 과감하게 실천할 수 있는 열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나옵니다. 당연한 것에 의문을 품고 스스로의 능력과 한계에 도전하는 자세야말로 이 시대의 청춘들에게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갈매기 조나단 보셨죠? 갈매기가 그죠? 그냥 뭡니까? 단순히 갈매기의 어떤 규율이나 지키면서 살아야 되지만은 그죠? 자기 어떤 날개를 나는 것에 목표를 두고 그죠? 열심히 도전하는 한계에 도전하는 그런 자세도 거기서 이제 보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자, 젊음의 탄생 요령입니다. 이렇게 쓰면 이제 여기 보시면 좋은 글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가 지적 호기심에서 미래가 핀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보시면은 신은 해답 없는 물음이다. 그 다음에
고갱의 세 가지 물음이죠. 고갱이 그죠? 어디서 왔는가? 이건 뭐 태생이죠. 우리는 누구인가? 이건 이제 요 태생이 되겠죠. 우리는 누구인가? 뭐 현재 그죠? 이야기가 되겠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또 배울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있고, 그 다음에 최초의 펭귄에서 펭귄이 그죠? 바다로 뛰어내릴 때 모두 다 머뭇거리지만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이제 한 펭귄이 그죠? 뛰어내림으로써 전체가 동시에 같이 뛰어내리는 그런 그 한 사람의 어떤 그죠? 용기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레드웨일의 블링크 이론에서 여기도 그죠? 펭귄하고 관련되는 좀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끝나게 되는데 크게 이제 그죠?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그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 호기심에서 미래가 핀답니다. 묻는 말에 잘 대답한 덕분에, 그러니까 시험을 잘 치른 덕분에 여러분은 대학 입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요거는 그죠? 여러분들 아마 그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알고 있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2차, 그 다음에 3차, 4차까지는 해를 구하는 근해 공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2차 방식 알고 있죠. 그래서 3차, 4차까지 나눠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공식이 없다는 겁니다. 공식이. 그죠? 그래서 5차 이상부터는 그런 공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증명한 사람이 갈루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5차 이상 방식의 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근은 있습니다. 있는데 근에 공식이 없다는 겁니다. 공식이 아시겠죠? 그래서 갈루아에서 2차, 3차, 4차까지는 근의 공식처럼 공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5차 이상부터는 공식이 없이 그냥 어렵게 해를 구해야 된다라는 게 증명한 것이 갈루아의 증명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죠? 다 읽어봤습니다. 그죠? 그죠? 어떻습니까? 그죠? 최초의 펭귄처럼
선두에 앞서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최초의 펭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젊음은 그렇게 탄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은 과감하게 뛰어들어서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질문의 숲에서는 그죠? 본론 읽고 자유롭게 질문을 만들어 보자 그랬습니다. 그 질문을 바탕으로 팀원들과 정리해보자 그랬는데 여러분들 그죠? 질문 만들기 이제 개인 활동이니까 여기 이제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죠? 여기 대해서 앞에 이제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 글을 읽고 하는 그죠? 느낀 점 이렇게 감상 포인트를 하나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체험의 숲에 보시면은 자, 실패와 성공 경험 사례를 각각 제시해보자.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그죠?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많이 없다면은 그죠? 여러분들이 너무 편안하게 인생을 살려고 노력한 것이 아닌지 한번 되짚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공 경험 사례,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은 아마 초등, 중등, 고등학교를 통해서 희귀화된 어떤 학교 체제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간단한 성공 경험이 있죠. 학습을 통해서 그 다음에 친구 간의 어떤 우정이라든지 뭐 가족이라든지 이런 간단한 소규모적인 성공 사례, 실패 사례도 제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패 사례, 그 다음에 성공 사례를 하나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그죠? 여기 보시면 제시한 사례별로 원인을 분석해보고 그것이 나에게 미친 영향을 한번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그 다음에 나에게 미친 영향이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일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는 얘기죠. 자, 도전하고 싶은 일이 뭐 여러분들이 뭐 여행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죠? 될 수도 있을 거고 안 그러면 뭐 일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학업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또 뭐 여친 있죠? 여자친구, 여친 뭐 그죠? 사귀는 목표도 될 것이고 기타 여러분들이 그죠? 젊으면서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고 구체적으로 뭐 여행을 하려면 그죠? 여행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돈을 어떻게 모아보겠다라는 걸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행을 통해서 그죠? 자기의 어떤 궁금했던 것들 해결했던 점들 그 다음에 자기 인생관 이런 것들이 그죠? 어떻게 새롭게 설립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죠. 그래서 많은 내용들을 여기 맞춰서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말로 그죠? 마지막 강의의 마지막 작품 사마천의 인상녀 이야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상녀는 물론 중국 사람이죠. 태어난 곳이 어디이고 언제 죽었는지 어디에 묻혔는지 후손은 누구인지 전혀 밝혀지지 않는 수수께끼 인물입니다. 고전을 통해서 이렇게 그 이야기가 전해질 뿐이죠. 분명한 것은 그가 보잘것없는 신분이었다는 점. 그래서 환각의 문격으로 기숙하는 사람이 하나였다는 점. 그 다음에 이 전국 시대에는 그죠 황관, 무관과 같이 건세와 돈이 있는 고관 대작들이 능력과 지혜를 갖춘 문객들이 키우던 시대였다는 거죠. 그때 이제 등용한 악의, 평영군, 인상녀, 연파, 조사 등이 모두 그죠 일체를 주름잡던 명신들이었습니다. 그거 아시고 인상녀도 여기 이제 포함되죠, 그죠? 연파도 뒤에 가면 좀 소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인상녀가 살았던 시대의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진나라가 있었죠. 진나라는 압도적 힘을 갖추고 천하토일을 꿈꾸는 이제 대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상녀가 섬기던 조나라는 진나라의 침탈에 고통받던 상대적으로 허약한 국력의 나라였습니다. 인상녀가 현격한 힘의 차이를 갖고 있는 두 나라 사이에 약소국인 조나라를 대표하여 외교전에서 뜻깊은 승리를 거두는 일화가 바로
여기 말하는 지금 그죠? 인상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강대국과 약세국 간의 평등한 외교가 있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약세국 또는 엄연한 하나의 국가이므로 최소한 갖춰야 할 위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점에서 인상료는 약소국 외교의 한 모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인상료 이야기는 우리가 자주 쓰는 고사성어들의 출전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많은 이제 고사성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사자성어에서 그죠? 완벽이라는 그죠? 이제 여기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연성이라는 말, 연성이라는 그죠? 연성이라는 말인데 그것은 진나라 왕이 자기의 15개의 성읍과 화시옥을 바꾸자는 제안에서 나온 말이다. 연성이란 여러 개의 성이라는 그죠? 뜻입니다. 그 다음에 완벽하다, 하자가 있다는 말도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완벽이란 말 우리가 알고 있죠. 완벽. 완벽이란 말은 인상녀가 화시옥을 가지고 진나라의 사신으로 갈 때 조나라 왕에게 한 약속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완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이런 말들이 그죠? 노발, 충관, 부영, 청제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요거는 꼭 하나 기억합시다. 여기 제일 중요한 점이니까 문경지교 그죠? 문경지교가 뭔지에 대한 것은 요거 이제 만화 영상이 있습니다. 그죠? 요걸 한번 보고 나서 그죠? 우리가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기 보시면은 사자성어 한번 보고 문경지교 영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완벽이라는 것은 이제 그죠? 완벽한 구술이 완벽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문경지교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히, 우리 책에 되게 나오지만 좀 더 자세한 그 만화를 한번 보고 또 한번 여기에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지교, 그죠? 이건 이제 뒤에 우리 책에도 나옵니다. 이제 잘 아시겠죠, 그죠? 아주 절친, 천안진교를 문경지교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뭐, 친구에게, 그죠? 이런 말로 하면 써도 되겠죠? 그 다음에 핵심은 완벽, 문경지교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읽기의 숲입니다. 자, 인상 이야기니까, 아빠 했던 이야기 있죠? 그것들이 여기에, 그죠? 그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요거를, 읽으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나라 해문왕 때에 조나라 화시옥을 얻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죠? 여기서 이렇게 같이 읽어도 되고, 자, 읽기 동영상도 있으니까, 그죠? 한번, 요걸 한번 쭉 읽고 한번 다시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여기 이제, 그죠? 인상류 이야기입니다. 요거 이제 우리가 읽기 자료를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진나라 왕은 장대에 앉아 상여를 만났다. 상여가 화시벽을 진나라 왕에게 바치자 진나라 왕은 매우 기뻐하며 비빈과 곁에 있던 신하들에게 차례차례 돌려가며 보여주었고 곁에 있던 신하는 모두 만세를 불렀다. 상여는 진나라 왕이 조나라에게 성을 내줄 마음이 없음을 눈치채고 앞으로 나아가 이렇게 말했다. 이 화시벽에는 작은 흠이 하나 있는데 대왕께 그것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왕이 화시벽을 상여에게 건네주었다. 상여는 화시벽을 손에 넣자 뒤로 몇 걸음 물러나 기둥에 기대 서더니 머리카락이 치솟아 관을 찌를 만큼 화를 내며 진나라 왕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왕께서는 화시벽을 얻을 욕심으로 사신을 통해 조나라 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조나라에서는 신하를 모두 불러 이 문제를 상의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신하들은 한결같이 진나라는 지나치게 욕심이 많아 자신의 강대한만을 믿고 허황된 말로 화시벽을 차지하려 하는 것이다. 화시벽을 주고 대신 받기로 한 성은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진나라에게 화시벽을 주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신은 일반 백성의 사귐에도 오히려 서로 속이지 않거늘 하물며 큰 나라끼리 사귀는데 그럴 수 있겠는가. 게다가 화시벽 하나 때문에 강한 진나라의 비위를 거슬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나라 왕은 닷새 동안 재개한 뒤 신을 사신으로 삼아 화시벽을 받들게 하고 진나라 조정에 삼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조나라 왕이 이렇게 하신 까닭은 큰 나라의 위엄을 존중하여 존경하는 마음을 다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이 진나라에 이르니 왕께서는 신을 별궁에서 만나고 예절을 하찮게 여기며 아주 거만하십니다. 그리고 화시벽을 받으시고는 비빈들에게 차례로 건네주면서 신을 희롱했습니다. 신은 왕께서 화시벽을 받은 대가로 조나라에서 성을 내줄 마음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화시벽을 다시 돌려받은 것입니다. 왕께서 만일 신을 협박하려고 하신다면 신의 머리는 지금 이 화시벽과 함께
기둥에 부딪혀 깨질 것입니다. 상현은 화시벽을 가지고 기둥을 노려보며 그것을 기둥에 치려고 했다. 진나라 왕은 화시벽이 깨질까봐 잘못을 사과하고 노여움을 풀도록 했다. 그리고 관리를 불러 지도를 펼치게 한 다음 손가락으로 지도를 가리키며 여기서부터 저쪽까지 성 15개를 조나라에 주라고 했다. 상현은 진나라 왕이 조나라에 성을 내주는 척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받을 수 없음을 알고는 진나라 왕에게 이렇게 말했다. 화시벽은 천하가 모두 인정하는 보물입니다. 조나라 왕께서는 진나라가 두려워서 감히 바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조나라 왕은 화시벽을 보낼 때 닷새 동안 재개하셨습니다. 이제 왕께서도 마땅히 닷새 동안 재개하고 대궐뜰에서 구빈의 예를 행하시면 바로 화시벽을 바치겠습니다. 진나라 왕은 끝내 화시벽을 강제로 빼앗을 수 없음을 알고 드디어 닷새 동안 재개하기로 허락하고 상현을 광성전이라는 영빈관에 머물도록 했다. 상현은 진나라 왕이 비록 재개한다 하더라도 약속을 저버리고 결코 성을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자기를 따라온 사람에게 허름한 옷을 입혀 화시벽을 품속에 숨겨 지름길로 도망치도록 하여 조나라로 돌려보냈다. 회견을 마치고 돌아온 조나라 왕이 상여의 공로를 크게 치하하고 상경으로 삼아 상여의 지위가 연파보다 높아졌다. 연파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조나라 장군이 되어 성의 요새나 들에서 적과 싸워 큰 공을 세웠다. 그러나 인상현은 겨우 혀와 입만을 놀렸을 뿐인데 지위가 나보다 높다. 또 상현은 본래 미천한 출신이니 나는 부끄러워서 차마 그 밑에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다짐했다. 내가 상현을 만나면 반드시 모욕을 주리라. 상현은 이 말을 듣고 연파와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상현은 조회가 있을 때마다 늘 병을 핑계 삼아 연파와 서열을 다투려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외출할 때도 멀리 연파가 보이면 수레를 끌어 숨어버리기도 했다. 그래서 사인이 모두 이렇게 간하였다. 저희가 친척을 떠나와서 나리를 섬긴 까닭은 오직 나리의 높은 뜻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리께서는 연파와 같은 서열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리는 연파가 나리에 대해 나쁜 말을 퍼뜨리고 다니는데도 그가 두려워 비하시며 지나치게 겁을 내십니다. 이것은 평범한 사람들도 부끄러워하는 일인데 하물며 장군이나 재상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못난 저희는 이만 물러날까 합니다. 인상현은 그들을 완강하게 말리며 말했다. 그대들은 염장군과 진나라 왕 가운데 누가 더 무섭소? 사인들이 대답했다. 염장군이 진나라 왕에 못 미칩니다. 상여가 말했다. 저 진나라 왕의 위세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궁정에서 꾸짖고 그 신하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소. 내가 아무리 어리석기로 염장군을 겁내겠소.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건대 강한 진나라가 감히 조나라를 치지 못하는 까닭은 나와 연파 두 사람이 있기 때문이야. 만일 지금 호랑이 2마리가 어울려서 싸우면 결국은 둘 다 살지 못할 것이요. 내가 연파를 피하는 까닭은 나라의 위급함을 먼저 생각하고 사사로운 원망을 뒤로 하기 때문이요. 연파는 이 말을 듣고 웃옷을 벗고 가시채찍을 등에 짊어지고 빈객으로서 인상여의 문 앞에 이르러 사죄하며 말했다. 비천한 저는 상경께서 이토록 너그러우신 줄을 몰랐습니다. 이리하여 두 사람은 서로 화해하고 죽음을 같이 야기로 약속한 벗이 되었다. 이 해에 연파는 동쪽으로 제나라를 쳐서 부대 하나를 깨뜨렸다. 그로부터 2년 뒤에 연파는 다시 제나라 기를 쳐서 손에 넣었고 3년 뒤에는 위나라 방릉과 안양을 쳐서 손에 넣었다. 그리고 4년 뒤에 인상여가 장군으로 제나라를 공격하여 평읍까지 쳐들어갔다가 돌아왔다. 그 이듬해에 조사가 진나라 군대를 연여 근처에서 깨뜨렸다.
진나라 왕은 자, 그죠? 이렇게 들으니까 훨씬 더 재미가 있고 또 이해가 잘 되죠. 그래서 이제 이제 글을 읽으시고 또 영상을 이렇게 같이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의 숲에 가셔서 사회적 상식과 전통적 관습에 왜 하면 안 되는가라는 방식의 도전적인 질문을 만들어 보고 토론해보자는 얘기죠. 이것도 여러분들이죠. 개인 질문 하나 이렇게 뭐 살아다 보면 그죠,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왜라는 것 할 때 그죠, 이런 것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팀 활동을 하지 마시고 이제 요 인상률을 그죠, 들었을 때 느낌 좀 있죠. 이걸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체험의 습도. 자, 도전 성취를 위해서는 인상력과 연파가 문경시고처럼 그 뭡니까, 좋은 짝을 이루었던 것처럼 사람 간의 연합이 필요하다. 자신의 성장 과정, 도전 성취 과정에서 만났던 좋은 짝을 제시하고 그와 함께 하기 위해 극복했던 일을 통해 성장과 성격을 정리해보자. 좀 어렵습니다. 그죠? 성장 과정, 도전 성취 과정에서 만났던 좋은 짝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도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기타 모임들 있죠. 뭐 여러분들 기타 모임들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서클이나 모임이 있겠죠. 그 상에서 제시하고 그와 함께 하기 위해 극복했던 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뭐 성격이라든지 뭐가 있는데 그 서로의 그죠, 갈등을 갖다 그죠, 극복했던 일 등.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성장하고 성취했던 점을 한번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로부터 뭔가 장점을 자기가 배워서 자기가 그죠, 성장했다, 좋아졌다 이런 것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도전의 이제 주제를 한번 적어보시고 좋은 짝이 있었는지 한번 적어보시고 좋은 짝이지만 처음부터 좋은 짝일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 여러분들 조금씩 그죠, 좋은 짝이 된다는 이야기는 서로의 희생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서로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희생을 있었는데 이걸 그죠, 극복했던 일들을 한번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짝을 통해서 그죠, 자기가 배웠던 배움들, 그 다음에 뭐 성장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있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그만 일도 괜찮으니까 적어 보시고 그 다음에 정 없다 그러면 그죠? 뭐 가상적으로 한번 그죠? 좋은 짝이 필요했던 뭐 누가 어떤 좋은 짝이 필요하다. 도전하고 싶은 주제는 뭐고 그때 필요한 짝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서로 짝에 대해서 그죠? 뭐 이견에 대해서 어떤 걸 극복해야 되겠다. 그러면 자기가 그죠, 어떤 점이 앞으로 좋아지겠다 이런 거 상상 속에서 또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빈칸으로 두지 마시고 요 계기를 통해서 그죠, 자기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 생각하고 한번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은행은 지금 뭐 그죠, 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이제 부족할 때 우리가 조금씩 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요 문제은행 쪽에서 그죠, 기출 문제를 제가 만약에 제시한다면 제가 기출 문제에다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지금은 이렇게 참고로 마시고 안 하시고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기 놓으면은 기출 문제에서 요걸 그죠, 언급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 1강에서부터 그죠, 14강까지 이제 모든가 마무리가 이렇게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처음에는 한 2주, 3주만 그죠, 동영상 강의하고 대면 수업 할 거로 생각했는데 전 강의가 지금 이제 비대면 수업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주 그죠, 기말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해서 만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자, 대단원의 그죠? 1학기 강의를 마치고 15주 기말 시험에서 뵙도록 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시느라고 정말 고맙고 수고하셨습니다.